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를 떼어놓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의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도움을 받고자 엘빈 토플러의 저서 부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의 미래는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와 부의 구조 변화를 통찰력 있게 설명한 미래학 도서이다. 그럼 왜 부의 미래를 토플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생각해보자. 토플러 부부는 기존 산업사회 경제 질서가 해체되고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부의 창출 방식이 등장했다고 말한다. 핵심 주제는 정보 기반 경제, 지식 자산, 시간의 재구성, 비금전적 부의 부상이다. 이제부터는 각 장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장은 새로운 부의 탄생이다. 제3의 물결인 정보화 사회는 단지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부의 개념 자체를 뒤흔들었다. 부는 더 이상 단순히 생산된 상품이 아니라 정보와 시간 관계가 결합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기존 경제는 물질을 중심으로 했지만 새로운 경제는 무형의 자산에서 가치를 끌어낸다. 2장 시간의 경제학은 돈보다 귀한 자산이다.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간의 분할과 속도의 경제를 조금 더 생각해보자. 부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속도, 유연성, 지연 시간이 부 창출의 열쇠이다. 기업은 고객의 시간을 아끼는 방식으로 경쟁한다. 예를 들면 아마존 원클릭, 넷플릭스 스트리밍 등이다. 돈은 잃어도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시간 자본주의다.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3장은 무형 자산과 지식 자본의 시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지식, 창의성, 브랜드, 인간관계 등이 핵심 자산이 된다. 공장이 아닌 뇌와 컴퓨터가 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인재 확보 경쟁이 부의 원천을 선점하는 경쟁이 된다. 앞으로의 부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4장은 생산의 개인화, 즉 DIY 경제의 부상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붕괴될 것이다.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 제품을 생산하는 시대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 블로그, 3D 프린터, 자가 제작 소프트웨어 등이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인 푸슈머도 등장한다. 거대 기업보다 민첩한 개인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 그는 경제의 또 다른 축이 되었다. 5장은 가족과 개인의 부인, 비화폐적 부의 의미이다. 보이지 않는 경제로 가정 내 경제이다. 가족 내 노동육아, 교육, 정서적 케어 등은 GDP에 반영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부 창출 영역이다. 사적 영역의 경제가 공적 경제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는 단지 화폐의 흐름이 아니라 관계와 시간의 구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6장은 자본주의의 탈산업화인, 즉 정보가 화폐다. 정보는 새로운 통화이다. 부의 중심축이 자본에서 정보로 이동한다. 정보는 한번 생산되면 복제가 가능해져서 경제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보의 속도와 양이 곧 부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정보는 한 번만 만들어지면 무한히 복제되며 그 복제 자체가 부를 만든다. 7장은 전통 경제 이론의 붕괴이다. 고전 경제학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공급과 수요, 가격 균형 등의 개념이 지식 기반 사회에선 무력화된다. 무한 공급 가능한 디지털 자산은 희소성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아담 스미스가 정의한 시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8장은 글로벌 불균형과 권력 이동이다. 지식의 편중이 세계를 양극화로 만들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 또는 계층만이 부의 혁명에 참여 가능하다. 디지털 격차가 곧 부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식이 없는 곳엔 가난이 있고 연결되지 않은 곳엔 배제가 있다. 9장은 부의 민주화 대 정보 독점이다. 인터넷의 양면성에서 나타나듯 정보 접근의 평등은 기회이자 위험이다. 소수 기업의 정보 독점으로 예를 들어 구글이나 메타의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의미한다. 정보가 민주적이지만 그 분배 방식은 점점 귀족화되고 있다.
10장은 교육, 가족, 정치 시스템의 재구성이다. 새로운 경제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이 암기에서 창의로 바뀌고 정보 활용 중심으로 전환된다. 가족은 핵가족에서 네트워크형 가족 구조로 진화되고, 정치는 국가 단위에서 초국가적 조정과 분산 권력 구조로 변화한다. 부의 방식이 바뀌면 사회 시스템 전반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혁명적 부와 새로운 문명의 등장이다. 부는 더 이상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지식과 연결의 설계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 아닌 혁명적이다. 기존 자본주의 체제는 이 혁명을 수용하거나 붕괴할 것이다. 21세기의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정보, 관계, 창의력 속에 숨어 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부의 정의는 물질에서 지식으로 바뀐다. 전통적으로 부는 토지, 자본, 노동 같은 물질 기반 자산에서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식, 정보, 창의성, 시간이 새로운 부의 핵심 자원이다. 경제의 중심축이 공장에서 컴퓨터와 노동력, 두뇌로 이동한다. 지식은 새로운 자본이다. 앞으로는 물리적 자산이 아니라 무형의 정보가 경제를 움직인다. 2. 푸슈머의 시대의 도래,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융합이다. 과거엔 소비자는 단순 구매자였지만 이제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푸슈머로 진화한다. 이의 시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블로그 글쓰기, 오픈소스 개발자 등이다. 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개인 중심의 분산 경제로 전환 중이다. 경제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고 있다. 3. 시간과 속도는 새로운 경쟁 자산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시간과 속도이다.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이 경쟁력이다. 시간은 부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화폐이다. 속도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4. 기존 시스템의 위기 즉 경제정치 교육의 재설계가 된다. 기존 자본주의는 산업시대 모델에 기반을 두지만 정보화 시대에선 비효율적이다. 교육은 암기 중심에서 창의성 문해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치는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네트워크형 권력 구조로 변화될 것이다. 가족과 노동 개념도 변화될 것이다. 부의 구조가 바뀌면 사회의 모든 시스템도 다시 설계돼야 한다. 5. 새로운 부의 질서 기회인가, 불평등의 심화인가? 디지털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더 빠르게 부를 축적할 것이다. 정보 격차가 곧 부의 격차, 지식 독점, 새로운 권력 독점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터넷과 기술은 부의 민주화 가능성도 열어줄 것이다. 지식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활용 능력의 차이가 곧 부의 차이다. 마지막으로 부의 미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우리는 이미 미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단순한 예측이 아닌 이미 도래한 변화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정보기술, 시간의 개념,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 등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요소들이 어떻게 근본적인 경제인 질서의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통찰한다. 미래는 예언이 아니라 관찰이며 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 책은 놀랍도록 현실적이다. 2. 부는 더 이상 돈이 아니다. 시간과 정보가 화폐다.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시간과 정보가 부다. 이는 현 사회의 풍경과 맞물린다. 예컨대 고객의 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 배달앱, 넷플릭스, 카카오택시 등은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진다. 토플러는 이를 시간의 경제학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주고 상품을 사는 경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 정보 가치를 주는 콘텐츠, 지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다. 3. 보이지 않는 경제 가정과 관계, 감정 노동의 가치가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가정 내 비화폐 경제에 대한 강조다. 우리는 가족 간의 돌봄, 정서 지원, 교육 활동을 경제 활동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토플러는 이런 비가시적인 노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전통적인 GDP 수치로는 측정되지 않는 가치들, 예컨대 부모의 양육, 배우자 간의 정서적 협력, 자발적 지식 공유 등 이 바로 미래의 부다. 이 시선은 경제를 인간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4. 푸슈머의 등장 즉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진화이다.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과거에는 이상론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에서 개인이 창출하는 콘텐츠가 기업 광고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다. 블로거, 인플루언서, 자영 제작자 등은 더 이상 취미 활동가가 아니라 실질적 경제 주체다. 토플러는 이것을 푸슈머라고 표현한다. 이 개념은 단지 경제 구조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는다. 개인의 역량, 자율성, 창의성이 부의 핵심 원천이 되는 세상이 이미 왔다는 선언이다. 5. 탈중앙화된 부 거대 기업이 아닌 개인의 시대이다. 지식 기반 경제는 규모보다는 속도와 민첩성, 창의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거대한 기업보다 작은 개인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유연하게 대응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 구조의 변화가 아닌 권력 구조의 변화다. 정보 독점은 새로운 지배를 낳지만 동시에 개방된 정보는 새로운 자유도 가능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바로 이 두 가지 권력 집중대 부의 민주화 사이의 싸움이다. 6. 교육의 대전환은 암기에서 창의로 바뀐다. 토플러는 교육이 여전히 산업사회 패턴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닌 정보 해석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중심의 교육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개혁이 아니라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구조 전환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교육 문제를 되돌아볼 때 이 주장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7.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다 혁명적이다. 부의 미래가 주는 또 하나의 경고는 이 변화가 단지 느린 진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는 혁명적 전환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 이론, 정치 체제, 사회 제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붕괴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경고는 우리가 겪는 글로벌 팬데믹, 디지털 불균형, 정치 혼란 등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8.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선택의 윤리가 필요하다. 토플러는 기술 발전이 무조건적인 선이 아님을 지적한다. 기술은 권력의 도구이자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정보 접근성, 디지털 문해력, 교육 수준 등이 새로운 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 결국 우리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부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 기술이 이끄는 미래가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다가왔다. 9. 우리는 미래를 수용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많이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 속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단지 예측을 소비하는 독자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서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시민에게 주는 생존 전략서다. 10. 총평부는 더 이상 물질이 아니다. 삶의 방식이다. 부의 미래는 경제를 넘어 인간 삶의 전반을 다룬다. 부는 더 이상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연결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의 문제다. 이 책을 덮은 후에도 질문은 계속된다. 나는 지금 어떤 형태의 부를 만들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지식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